11년 전에 실종 신고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시골에 연세 드신 어머니가 홀로 사시는데 집을 비우고 연락도 되지 않는 데다가 집 안이 어딘가 이상하다라는 가족들의 신고였습니다. 사실 연세가 좀 많으신 노모가 혼자 계셨으면 가족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진짜로. 네. 네. 집은 뭐 어땠길래 집안이 어수선했다는 거죠? 피해자분이 원체 좀 깔끔한 성격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집안이 정리정돈도 잘 돼 있고, 그런데 그날은 평상시 같지 않게 좀 어수선하게 돼 있었고, 급하게 어딜 가시었다든가 아니면 도둑이 어설프게 치우고 도망간 걸 수도 있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네. 네. 아 근데 이게 또 어머니가 연락이 안 되시는 게 너무 좀 네. 걱정이 되고 찜찜하거든요. 일단 집이 이상하다고 하니까 형사님은 일단 어머니 집으로 가봤습니다. 네. 천천히 집 안을 둘러보던 그때 아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니구나 하는 감이 확 오셨다고 해요. 왜요? 뭐가 좀 발견됐나요? 살펴보니까 마당 여기저기에 이제 막 하얀색, 아까 보신 것처럼 하얀색 가루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그게 세탁 세제입니다, 지금. 아 가루비누요? 네, 가루비누. 네. 마당이나 이런 텐마루에 이렇게 마치 뭔가 청소했다는 것처럼 쓸고 닦은 걸레질한 느낌. 그리고 그때가 날씨가 좀 약간 추울 때였어갖고 텐마루 밑에 쪽이라든가 그 틈새 같은 거에서 혈흔 같은 것이 이렇게 올려 있는 것처럼 보이고, 아 이건 단순히 실종이 아니다. 사건 수사가 시작된 것 같은 거. 보통이 아니구나. 예. 야, 그러면 세제를 이용해서 뭘 닦아내거나 뭐를 은폐하려고 했던 부분이 그럴 있나? 수도 있는 거죠. 이거 이거 좀 불안해지는데요. 바로 과학수사팀, 과수팀을 불러서 집안 감식을 해봤다고 합니다. 근데 그 결과가 아주 충격적이라고 합니다. 아까 어쨌든 그 텐마루나 이제 마당 그런 데 능률을 이렇게 쫙 뿌렸더니 피가 막 사방에 낭자했던 것 같은 반응이 쫙 보이면서 추론할 그러니까 수 지금 저 있었죠. 사진에서는 안 보이지만 약품 처리를 하면 피가 묻어 있었던 자리가 범인이 치워놓고 간 거예요. 열심히 치운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범인으로 추정되는 그 DNA들은 나오지 않았고, 다만 그 피해자분 집 대문에서 밖으로 이어지는 도로까지 낙하열이 이렇게 똑똑똑 떨어져 있는 걸 발견했었죠. 아, 낙하열, 소위 이제 적하열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위에서 뚝뚝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뿌려진 피가 아니고 뚝뚝뚝 떨어진 피인데 피해 양이 많고 이게 길게 이어졌다면 결국 이거 시신을 이동하면서 생긴 흔적이에요. 피를 흘리고 있는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누군가 이동을 했다, 이제 이런 흔적으로 이제 판단을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어머니가 실종된 지 약 일주일 후에 집에서 5km나 떨어진 한 굴다리 밑에서 어머니의 옷과 슬리퍼 그리고 세제 봉투가 발견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뜻밖의 단서가 또 나오게 됩니다. 뭔데요? 뭘까요? 네. 피해자분 슬리퍼를 저희가 수거를 해서 봤는데 혈흔이 묻어 있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감정교를 했더니 피해자분 거 DNA가 나오고 또 누군지 모르는 남성 유전자가 또 함께 나온 거죠. 그래서 그때 저희가 그 현장을 보고 증거 인멸을 하기 위해서 할머니 입고 있던 바지나 이런 것들을 가서 태우다가 다 태우지 못하고 급하게 던져놓고 그냥 도망을 가는 걸로. 아주 유력한 증거네요. 그렇죠. 그 남자가 유력한 용의자가 될 수가 있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11년 전이라고 하면 일단 우리가 용감의 형사에서 보면은 강력 범죄자들의 채취된 DNA와 좀 대조를 하던데요. 그렇게 진행됐을까요? 근데 이 남성의 DNA와 일치하는 강력 범죄자는 없다고 합니다. 일단은 강력 전과가 있는 사람은 아닌가 보네요. 피해자분이 살던 그 집이 가구 수도 많지 않고 CCTV도 없고, 그래서 마을 주민들 집 근처에 사는 뭐 노수인까지 조사를 했는데 특별히 혐의점이 있는 사람들은 발견이 안 됐던 거죠. 사실 DNA가 나오면 우리가 됐다 막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았던 모양이네요.
근데 그때 용의 선상에 올릴 만한 인물이 포착되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이제 집안을 다 보면서 뭐 단서가 될 만한 게 있을지 이렇게 보고 있는데 피해자분 일기장이 발견되는 겁니다. 근데 일기를 보니까 꼬박꼬박 아주 글씨도 잘 쓰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 일기를 쭉 살펴보니까는 좀 감정이 안 좋은 원한이 있는 인물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힌트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는 그분들을 이제 다시 또 수사를 시작하게 됐죠. 감정이 안 좋을 수도 있겠다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나왔나요? 그 어머니의 일기 속에 눈에 띄는 인물은 2명이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1명이 남동생이었대요. 남동생분이 그 옆마을에 살고 있었는데요. 평상시도 사이가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술만 먹으면 와서 좀 시비 걸고 싸움을 걸고 하다 보니까는 거기에다가 좀 동생을 원망하고 책망하는 그런 내용들도 썼고 그래서 뭐 혹시 또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그렇게 됐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당연히 이제 남동생분을 저희가 또 이제 수사를 해봐야 되겠죠. 근데 뭐 어디 뭐 도망가지 않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태연하게 잘 지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직접 만나서 조사도 했고 그분 차, 뭐 동선 그때 당시 행적 같은 거 다 파악을 했는데 뭐 알리바이도 확인되고 해서 용의선상에서는 배제가 됐죠. 됐어요. 글쎄 아무리 뭐 사이가 안 좋아도 친 누나를 그렇게 하기는 그럼 아까 그 일기 속 수상한 인물 2명이라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동생 말고 또 한 분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 나머지 한 사람은 치과 의사였다고 합니다. 치과 의사요? 그러니까 시골 노인분들을 상대로 좀 싼 가격에 네. 좀 불법 시술을 해주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이 사람한테 치료를 받았는데 그 치료가 잘 안 됐는지 아휴 돈만 버렸다. 이 사람 사기꾼이다 하면서 치과 의사를 좀 책망하는 내용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치과 의사도 용의선상에 일단 올라갑니다. 조사를 들어가니까는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저희는 이게 이 사람이 그때 당시 마을 근처에 온 게 분명한데 자꾸 안 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거짓말이니까 저희는 더 파고 그분 차도 압수해서 루밀도 해보고 근데 결국은 다 혐의 없고 그래서 용의선상에서 이제 그분도 이제 배제가 됐고 그러면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것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결국은 얘기하는데 불륜 관계 때문에 내려왔다가 근데 그 얘기를 참아 못해갖고 자꾸 둘러대려고 하다 보니까는 그러다가 이제 살인 용의자로 몰릴 위기에 처하니까 그제서야 사실대로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파볼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어머니 피해자와는 전혀 모르는 인물일 가능성이 있는가요? 일단은 그걸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수사팀에서 왜 이렇게 그 면식범에 집중을 했냐 하면 완전히 외진 곳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누군가 범행 대상으로 삼고 오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했을 것이고 그 외지인이 시골 마을일 경우에 이제 돌아다니면서 빈집털이나 절도 범죄를 저지르는 이런 범죄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수사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형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을 미제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정말 안 해본 수사가 없다고 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건은 2년 동안 미궁에 빠지게 됩니다. 2년 동안요. 그러면 그 어머니 시신도 발견되지 않고요? 뭔가 사건이 있었던 것은 명확한데 어머니의 시신은 어디에 있는지 범인은 누군지 전혀 밝혀지지 않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것도 2년 동안. 네. 2년이 지나버린 거죠. 그렇던 어느 날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신고 내용을 듣는 순간 형사님은 불현듯 2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어머니 사건을 떠올리셨다고 해요. 2년 전 사건이 그 벌어졌던 그 마을이랑 별로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었어요. 떨어지지 않았고 그다음에 거기도 이제 시골 마을이었고 그리고 고령의 그 여성 할머니죠. 혼자 사시는 분이었고 그래서 혼자 사는 고령 여성을 노린 강도다. 그러면 딱 자연스럽게 연관성을 떠올리시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이 2번째 사건도 피해자가 실종이 된. 아닙니다. 요거는 다행히 그 무사했었습니다. 다행이다. 그럼 다행이다. 이때 피해자분은 그냥 없던 일로 하고 넘어가려고 신고조차 안 하셨대요. 어머머머. 근데 이웃집에서 우연히 그 얘기를 듣고 이거 그냥 넘겨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대신 신고를 하신 거였습니다.
네. 바로 강도를 검거할 수 있었다고 해요. 바로 검거가 됐어요? 그때 그 범인이 범행 후에 이제 약간 큰 길로 도주를 했습니다. 네. 그나마 그 큰 길 쪽에는 CCTV가 많이 돼 있으니까는 하루 만에 검거했습니다. 야, 그 이후 주민분의 신고가 아니었다면 맞죠. 그렇죠. 가서 다른 집을 강도 또 행각을 예. 벌렸을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강도가 2년 전 사건의 범인일까요? 그 2년 전은 근데 살인이고 네. 요거는 이제 단순 강도로 보여지거든요. 뭔가 아닐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죠. 뭔가 상황은 그런 맞을 것 것 같기도 같기도 하고. 그래도 확인해 볼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형사님은 검거된 강도에 이것부터 확보를 합니다. DNA. 맞습니다. 아, 그 슬리퍼에 나왔던 슬리퍼에 나왔죠. 남성. 내심 기대를 하고 있었죠. 이게 좀 일치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DNA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국가수에서부터 연락이 온 겁니다. 뭐라고요? 일치한다. 딱 해봤어요. 어머. 그때 그 사건을 연관성 있게 떠올리지 않았다면 그렇지, 그냥 단순 강도로 그렇죠. 사건으로만 해결해 버리면 그냥 끝나는 그냥 거였잖아요. 종결되는 그렇죠. 거였죠. 야, 이거. 근데 네. 검거가 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자, 우리가 용역을 하면서 그동안 많이 경험을 했죠. 아, 또 섣불렀나요? 네. 할머니가 살고 계셨던 사건 현장에서 나온 게 아니고 네. 거기서부터 떨어진 장소에서 버려진 슬리퍼에서 나온 거잖아요. 네. 이걸 직접 증거로 사실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지. 지나가다가 이거 잠깐 아, 쓸만해서 이게- 신을 볼까 하다가 아 그냥 버렸어요. 그러면 그럼 할 말이 없는 그럼 거죠. 할 말이 없는 거죠. 이렇게 2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형사님은 2년 전 어머니 실종 사건이 일어났던 그 시점에 그 남자가 어디서 뭘 하고 다녔는지 행적부터 다시 샅샅이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뜻밖의 상황이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뭔데요? 뜻밖의 전개요? 어르신 돈 강취하고 그 도주해갖고 검거됐던 사람이 구속 송치가 돼서 구치소에서 수감이 돼 있는 상태였는데 저희는 당연히 실형을 살 줄 알았는데 갑자기 석방이 된 거예요. 재판 집행유예라는 걸 받은 거죠. 아니 그 와중에 집행유예 받아요? 그러니까요. 참. 세상에. 아 이러다 이제 도주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희가 좀 갑자기 좀 급해졌죠. 그래서 바로 출소하고 나오는 날 그래서 저희가 좀 그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잡게 됐습니다. 아니 그 사람은 그러면은 됐다라고 왔는데 다시 형사님이 나타나신 거잖아요. 난리가 났죠 진짜. 조사받고 다 끝났는데 왜 또 체포를 해가면서 어. 뭐 증거가 있냐는 뭐 하면서 막 진짜 뭐 육두문자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형사님은 사실은 지금 이 강도 사건으로 간 게 아니라 2년 전에 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가신 건데 그걸 몰랐는 모양이죠? 만약에 이 사람이 범인이 아니라면 아니라면 그럴 수는 있죠. 이럴 수 있죠. 네, 이럴 수 있죠. 지금부터 그 남자를 양 씨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양 씨요. 네네. 그렇게 경찰서로 양 씨를 데려온 형사님은 조사를 앞두고 아주 깊은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무슨 고민이었을까요? 일단 그 양 씨를 지금 추궁하는 근거는 그 DNA였습니까? 그 슬리퍼에 나온 DNA. 그렇죠. 현장에서 발견된 게 아니고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으니까 나 그 지나가다 한번 만져봤다, 뭐 신어봤다. 그러니까요. 솔직히 그렇게 나와버리면 저희가 더 이상 치고 들어갈 거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고민 끝에 형사님은요 일단 선제 공격을 날렸습니다. 과감하게? 어떻게 해요? 할머니 실종 사건 미사건에서 네 DNA 나왔어.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들어갔을 때. 야, 그 얘기를 그냥 바로 꺼내줬어요. 근데 이제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어디서 어떤 형식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안 한 거죠. 아, 이게. 그래서 그 양 씨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보려 기습적으로 저 DNA 얘기를 던진 건데 양 씨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놀라지도 않고 그냥 덤덤하더라고요. 덤덤하고 그냥 눈만 껌뻑껌뻑거리고 그냥 갸우뚱갸우뚱거리면서 먼저 얘기를 안 꺼내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도 이제는 어디서 뭐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니까는 먼저 얘기를 못 내는 거예요. 이제 DNA 선제 공격이 들어갔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하셨을지.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대요. 태어난 척 다른 쪽으로 주제를 돌려서 이제 조사를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려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겁니다. 이게. 그리고 잠깐 일부러. 고민을 하라고. 만약에 양 씨가 진짜 범인이라고 하면은 겉으로는 이렇게 덤덤한 척해도
속으로는 초조하고 멘탈이 많이 흔들렸겠죠. 내 DNA가 나왔다고. 그런데 이때 형사님은 미끼를 하나 또 쓱 던집니다. 한마디로 범인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 좋다. 뭐 네가 계속 범인이 아니라고 하니까 근데 내가 네 입장에서 범인이 아닐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고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 근데 굳이 끼워 맞춰 보자면 넌 내가 봤을 때 둘 중에 하나야. 죽는 걸 목격했거나 시체 옮기는 걸 도와줬거나 하여간에 넌 분명히 이 사건하고 뭔가가 있긴 있어. 너 잘 생각해야 돼. 이거 살인 사건이다. 까딱하다가 너 범인 되는 거야 임마. 형사가 제시한 내용 중에 스토리를 만든다면 네. 미끼를 문 거예요. 네. 그때부터는 내가 목격자나 조력자가 된 스토리를 새롭게 짜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어낸 얘기 속에 분명히 허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현장 상황과 안 맞는 것을 분명히 이제 형사가 캐치해낼 수 있는 단서를 이제 드러내게 되죠. 자, 그렇다면 그 사람이 미끼를 물었을까요? 일단 형사님께서 조사실을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형사님은 이 양 씨가 미끼를 물기만을 기다립니다. 얼마 후에 조사실에 있던 막내 형사님이 형사님한테 급히 막 달려오는 겁니다. 선배님, 양 씨가 사실대로 얘기를 하겠답니다. 오, 야, 물었네. 물었다. 그렇죠. 찌가 쏙 들어갔네요. 맞습니다. 오, 그 당시 정말 막내가 큰 역할을 했던 거죠. 저 나가고 이제 막내랑 그 양씨 둘이서 있을 때 막내가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범인일 수 있는 이유 내가 5가지를 얘기해 주겠다고 하면서 첫째 DNA, 둘째 DNA, 셋째 DNA, 넷째 DNA, 다섯째 DNA야! 딱 이렇게 꽝 했더니 오, 그 친구 갑자기 사실은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야. 야, DNA를 5번 날렸네. 그러니까 미끼를 물고 나가시고 네. 막내 형사님은 전공법으로 그냥 그렇지. 뭐라고 했나요? 형사님,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제가 그랬으면 안 되는데 제가 순간 돈에 눈이 멀었어요. 전 진짜 물건 옮기는 거 도와달라 그래서 그거 도와준 것뿐이거든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때 제가 바로 신고를 했었어야 됐는데 형사님 저 믿어주세요. 저 진짜 옮기기만 한 겁니다. 옮겨만 준 거예요. 예? 양 씨는 2년 전 그날 시내에서 친구들을 만났고요. 새벽쯤에 운전을 해서 집으로 갔다고 하는 겁니다. 보통은 이 큰 길로에서 가게 되면요. 이렇게 빙 돌아가게 돼 있는데요. 그 옆에 작은 샛길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날은 좀 늦기도 하고 빨리 집에 가고 싶어서 이렇게 지름길로 갔다고 해요. 그러다가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름길이 상당히 가까운데요? 평소에도 저 지름길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일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그렇죠. 저라면? 예, 예. 저 지름길이 차 한 대가 겨우 통과할 정도로 되게 좁고 잘 닦여지지도 않는 길이라 뭐 급한 일이 아니면 저 길을 지나가는 차량은 거의 없다고 보죠, 저희들은. 아, 저기 제가 갔을 때도 예. 승용차 한 대로 팀원들하고 들어가는데 몇 번을 꺾어야만 이렇게 다니는 그런 진짜. 불도 없고 그래서 지름길을 저기 선택하는 게 쉽지 않죠. 맞습니다. 그 지름길에 2년 전 피해자분의 집이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가 피해자 할머님의 집이고요. 네. 보시는 것처럼 대문 앞으로 길이 나 있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지름길입니다. 예. 그리고 집 옆에 빈집으로 들어간 아주 좁은 공간이 하나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2년 전 그날 양 씨는 여기서 이 방향으로 갔던 거죠. 그런데 양 씨 말로는 웬 SUV 차량이 이렇게 길을 딱 막고 서 있더라는 거예요. 아, 저는 중요한 게 피해자 집 앞에 웬 SUV 차량이 서 있었다는 게 저는 이상한데요. 하필이면 네. 집 앞에. 그렇죠? 그렇죠. 이게 빈집으로 들어가는 이 샛길로 차를 좀 빼달라고 하려고 어. 그래서 내렸는데
차 안을 봤더니 이제는 아무도 없고 이 차 안에는 여기서 이제 내려서 보니까 차 안에는 아무도 없고 뭐이 집에 혹시 온 사람인가 해서 그 대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는데 그때 마침 마당에 그 남자가 딱 있었다는 겁니다. 그 남자가 자기를 보더니 뭐 화들짝 놀랬다. 그러더니 잠시 좀 생각하는 것 같더니 좀 뭔가 좀 부탁을 했다. 근데 그 부탁이 내가 물건 하나를 처리해야 하는데 옮기는 걸 좀 도와줄 수 있냐. 섭섭치 않게 사례는 하겠다. 바로 그 양 씨 손에다가 현금 뭉치를 이렇게 탁 쥐었다는 겁니다. 새벽 시간에 물건을 옮겨준다고 돈을 쥐어줬다? 물건을 옮겨달라? 이게 정황상 너무 안 맞는데요, 이 시간. 새벽에. 새벽에. 돈을 받은 양 씨는 이제는 옮길 물건을 들어가서 보니까는 커다란 게 비닐이 쌓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으로 딱 같이 드는 순간 느낌이 이게 물건이 아니라 사람이구나. 근데 그게 할머니면은 비닐에 쌓여있다고 그걸 알았다면 아무리 현금 뭉치를 줬다고 그래도 이건 사람이 그렇지. 여기서 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좀 안 되죠. 신고를 왜 하네? 그러니까 자기도 이미 돈을 받았고 뭐 이제 와서 못 한다고 하면은 자기한테 해코지 할 것 같아갖고 좀 무서운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사람이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니까 네. 그냥 물건만 옮기는 걸 도와줬을 뿐이다. 그게 그 양 씨의 주장이었죠 그때. 근데 저는 이제 이 방금 말한 모든 상황이 이거는 전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 형사님은 일단은 우리 양 씨의 이야기를 다 믿는 척 쭉 들어주셨다고 해요. 일단 먼저 찾아야 할 게 있지 않습니까? 시신을 찾아야죠. 그래서 어디로 옮겼냐 그랬더니 자신의 차 뒷좌석에 싣고 근처에 있는 간이 낚시터 화장실에 가서 그 안에다가 버렸습니다. 그래갖고 너 그럼 그 간이 화장실 찾을 수 있겠냐 했더니 기억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데리고 그냥 바로 시신을 찾으러 간 거죠. 양 씨의 말대로 정화조를 찾을 수 있었고요. 어머. 그 안에 2년간 묻혀있던 할머니의 시신도 찾았다고 어머. 합니다. 정화조에. 야, 사람을 정화조에 묻은 거야? 정화조에 그냥 진짜 유기하는 거죠. 썩을 놈들. 정화조가 밀폐돼 있어서 그런지 뭐 사체는 크게 부패가 되지 않았더라고. 2년 지난 거 치고. 어머. 온전한 상태였대요. 결국 그렇게 이제 다 드러났네요. 분명히 뭔가 놓친 게 있을 텐데. 그렇게 천천히 보던 순간 형사님의 레이더망에 뭔가가 딱 포착되기 시작합니다. 아까 양 씨의 진술을 다시 정리하자면 지름길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는데 웬 SUV 차량이 피해자분 집에서 이렇게 길을 막고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차를 세워서 내렸다고 했고요. 네. 그런데 이 현장에 뭐가 남아 있었냐? 이제 보이십니까? 낙하열.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그 네. 혈흔을 낙하열이라고 누가 이제 한다고. 들고 갔을 때 떨어지는 혈. 근데 현장을 지금 딱 보셨잖아요. 어떤 점이 그 양 씨 진술이랑 좀 틀리신 것 같으세요? 차가 대문 앞에 앞뒤로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혈흔이 왜 저기까지 있어야 되는 게 저는 말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애초에 이 두 개가 나란한 이 구조는 말이 안 되는 거네요. 그럴 리는 만마고 희박하지만 시간이 뭐 오래됐다고 쳐요, 2년. 그래서 차의 위치를 헷갈렸거나 혹은 이후에 차를 새끼 쪽으로 이동시켰던 걸 깜빡했다고 칩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앞뒤가 안 맞는 게 있습니다. 뭐가요? 뭘까요? 시신 어디에 실었다고 했죠? 뒷좌석이요. 자기 차 뒷좌석. 양 씨가 자기 차 뒷좌석에 실었다고 했잖아요. 네. 낙하혈흔의 마지막이 여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네. 이 낙하열이 이렇게 해서 도로에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이 좁은 도로에 이렇게 세울 리는 없는 거 아니에요? 설 수가 없죠. 이거 그럼 이 뒷자리로 실었다며.
다 앞뒤가 다 안 맞네요. 보니까. 그쵸, 이제 거짓말로 계속 네. 지어내야 되니까. 계속. 그쵸? 자, 그렇게 증거를 하나 둘 모은 형사님은 다시 양 씨를 만납니다. 근데 양 씨는 아주 편안한 얼굴로 형사님을 맞이했다고 해요. 자기 생각에는 이제 끝난 줄 다 알았어. 끝났구나. 응. 나는 이제 나는 뭐 이렇게 다 편하게. 용의선상에 벗어났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걔한테 이제 산물 확 껴지는 말을 했죠. 야, 나 SUV는 못 찾겠다. 없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찾아내냐. 좋게 좋게 말씀해 주시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나오니까 무슨 소린가 하고 좀 뻥찐 얼굴로 그냥 저를 계속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SUV가 막 길을 막고 있었다로부터 모든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게 애초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없는 차를 어떻게 찾냐. 씨. 네. 근데 이것도 사실은 그 SUV도 제가 던져놓은 것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 사건 초반에 피해자분 집 앞에 SUV 차량이 한 대가 주차되어 있었다고 하는 게 주민들 사이에서 그 탐문함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쪽 방향 쏠렸었어요, 처음에 초창기에. 아, 근데 결국은 양 씨는 그 앞에 SUV가 없었는데 제가 처음에 던졌던 그 SUV 얘기를 듣고 그때 할머니 집에 SUV가 있었으니까는 SUV를 갖다 붙여야겠다. 시나리오 짤 때 하나의 카드로 써먹는 거죠, 제가. 그러니까 머릿속에 형사님이 던진 그 SUV를 잊지도 않은 건데 그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결국 양 씨는 더 이상 반박을 하지 못했죠. 사실은 제가 한 게 맞습니다. 라고 하면서 범행을 다 시인했다고 합니다. 결국 본인이 짠 시나리오에 본인이 무너진 거예요. 예. 그쵸? 2년 전에 살인까지 저지르고 안 걸리니까 다시 강도를 또 했던 거죠. 그러네. 네.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결국은 다 돈 때문에 그런 거죠. 아이고. 두 번 다 돈을 노린 강도였는데 집이 아까 지도에서 봤던 것처럼 그 가로질러서 자기네 지름길로 쉽게 갈 수 있으니까 네. 그 할머니를 중간중간에 가면서 많이 이제는 본 거죠. 목격을 하고 그러면서 혼자 산다는 것까지도 알게 됐고 밤에 몰래 들어갔다가 그 할머니 집 대문이 양철 대문이에요. 할머니들이 또 밤기들이 밝다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나와 보신 거예요. 이분이. 나와 보셨다가 이제 그때 서로 마주치고 해서 도둑놈이야 뭐야 하면서 신고한다고 들어가시는 거를 저는 그렇게 하는 건데 당시에 현장 검증을 했던 자료가 아직 남아 있는데요. 요 모습이 보면은 이제는 할머니 신고한다고 저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을 때 결국은 칼로 찌르려고 하는 그 모습. 아유. 이제 비닐에 싸서 아유. 집 밖으로 이제 나오는 모습. 여기 정화조에다 유기합니다. 야, 그거 얼마나 갖고 계신 거라고 그걸 가서 참나. 아유, 그냥 시골에 사시는 할머니 집인데 뭐 훔칠 게 있다고. 근데 사실 이 범죄자들 입장에서 보면요, 돈 많은 부잣집만 노릴 것 같지만 오히려 손쉽게 피해자를 제압하고 얼마의 금액이라도 강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냥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진짜. 그래서 아까 우리 이 형사가 처음 시작할 때 얘기한 것처럼 100원을 훔친 놈이나 살인을 저지른 놈이나 똑같이 형사는 추적을 하는 이유가 그 범죄자들은 어떤 일이라도 저지를 수 있는 거죠. 양 씨는 이제 25년형을 받고 현재 복역 중이라고 합니다. 콘텐츠 공작소 즐겨봐 이채널.